얼마 전 쿨리가 다니는 학교에선 어린이 유괴 범죄가 최근 들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나눠줬어. 가정통신문을 보고 쿨리뿐 아니라 많은 친구들은 잔뜩 긴장하며 하굣길에 올랐어. 그날 밤 쿨리는 부모님과 함께 최근 어린이 유괴 사건이 실제로 많아졌는지 기사를 찾아봤어. 여기저기서 벌어진 사건을 소개한 기사는 많았는데 어떤 기사를 보니 경찰청에서는 최근 들어 갑자기 범죄가 많아진 건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매년 200건 넘는 유괴 사건이 벌어지고 있고 올해도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 200건이면 많은 걸까 적은 걸까? 이 정도면 안심해도 되는 걸까? 류쌤께 여쭤봐야겠어. 뉴스쿨 TV. 쌤, 제가 보기에는 매년 100명에서 2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유괴를 당한다는 게 정말 심각하게 느껴지는데 이 숫자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땐 비와 비율을 따져보면 돼. 비와 비율이요? 응. 비라는 건 두 양을 비교할 때 한 양을 기준으로 다른 양이 몇 배가 되는지를 쌍점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을 말해. 가령 우리나라에 200만 명의 초등학생이 있는데 그중 100만 명이 여학생이라면 전체 초등학생과 여자 초등학생의 비는 100만 대 200만이라고 하는 거야. 이건 100만 대 200만이라고 읽을 수 있고 100만과 200만의 비, 100만의 200만에 대한 비, 200만에 대한 100만의 비라고도 읽을 수 있어. 그리고 쌍점의 오른쪽에 있는 200만이 기준양, 왼쪽에 100만을 비교하는 양이라고 할 수 있지. 아, 그럼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 수에 비해 한 해 동안 유괴 당하는 어린이 수를 비교하여 비로 나타내면 그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알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야. 비교를 하려면 우선 필요한 수치들을 구해야겠지. 우선 경찰청이 발표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범죄 건수를 살펴보고 우리가 만들 표에 필요한 숫자를 적어보자. 약취? 유인?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유인한다는 건 유괴라는 말과 비슷해. 인형을 사주겠다느니 엄마에게 데려다 주겠다는 식으로 깨어내서 어딘가로 데려가려 하는 것을 말해. 또 약취는 데려간 아이를 아무데도 가지 못하게 협박하거나 가둬두는 것을 말해. 이 통계를 보면 최근 벌어지는 미성년자 대상 납치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2020년에는 160건, 2021년에는 193건, 2022년에는 222건, 2023년에는 260건, 작년엔 236건이네요. 올해는 173건, 갑자기 줄어드네요. 올해는 아직 3개월 이상 남았으니 공식 통계가 없는 건 당연하겠지. 다만 8월까지 173건이 발생했다는 자료를 토대로 월 평균 발생 건수를 계산하여 비교해 볼 수 있어. 이렇게 계산해 보면 최근 2, 3년 사이 통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겠네. 쌤, 그런데 이건 실제로 납치가 된 사건만 나타내잖아요. 최근에 벌어진 사건들처럼 납치를 시도한 것까지 포함해서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이야.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미수 사건의 수도 있어. 미수라는 건 범죄를 시도했지만 계획대로 이루지 못한 걸 말해. 납치 사건과 미수 사건을 합쳐서 다시 연도별 통계를 비교해보면 이렇게 숫자가 변하지. 그리고 이걸 올 평균으로 계산해보면 이렇게 보면 올해가 특히 심각하다고 볼 수는 없긴 하네요. 하지만 좀 더 길게 보면 점점 더 사건이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부터는 숫자들을 비교하여 비를 구해보자. 이건 전국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납치 사건 통계니까 이번에는 지역별로 얼마나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지 비교해보자. 서울에 사람이 가장 많이 사니까 아무래도 서울에서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쿨리가 짐작한 내용이 맞는지 숫자로 살펴보도록 하자. 2024년 통계로 비교를 해볼 건데 전국의 사건 수를 기준으로 하고 각 지역의 사건 수를 비교하는 양으로 해서 빈칸에 비를 적어볼까? 비를 쓸 때는 쌍점 기호 왼쪽에는 비교하는 양, 오른쪽에는 기준양을 쓴다고 했으니까. 쌤, 다 했어요. 아주 잘했어. 그런데 이렇게 비교하면 어느 지역에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한눈에 보기 어렵지.
지역별로 한눈에 비교해 보려면 비율을 계산해 봐야 해. 비율이요? 응. 비율이라는 건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말해.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누어서 구하지. 그래서 분수나 소수가 될 수도 있어. 그럼 이 표에서는 328로 각 지역별 사건 수를 나누어서 비율을 구해야겠네요. 그렇지? 하나씩 계산해 보자. 쌤, 다 했어요. 그런데 숫자가 너무 작아서 비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 이럴 땐 백분율을 계산하면 각 수치를 더 쉽게 비교할 수 있을 거야. 백분율이라는 건 기준량을 100으로 할 때의 비율을 말해.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많이 보는 퍼센트 기호가 바로 백분율을 나타내는 기호야. 그럼 제가 구해놓은 비율의 100을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주 잘했어. 이 표에서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어디일까? 경기도요. 제 예상과 달리 서울보다 더 많네요. 그리고 세종시가 가장 적어요. 그럼 이 표를 보고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들의 납치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이고 세종시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경기도에는 유독 어린이들이 많이 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거야. 그래서 보통 이런 수치를 지역별로 비교할 때는 인구 100명당, 인구 1000명당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 기준량을 똑같이 맞춘 다음 수치를 비교하는 거지. 우선 각 지역의 미성년자 수를 기준량으로 하여 각 지역의 사건 수와 비율을 계산하고 기준량이 똑같을 때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해 보는 거야. 그럼 각 지역별로 미성년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야겠네요. 그래. 그 통계도 선생님이 구해왔어. 이 숫자들은 작년 말 기준으로 각 지역별 0에서 17세 아동인구를 가리켜. 딱 봐도 아동 수는 세종시가 아주 적고 경기도가 무척 많아요. 그렇지? 이건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선생님이 직접 계산해서 보여줄게. 이 표에 나타난 수치는 아동 인구 10만 명당 납치 및 미수 사건의 수를 나타내. 모든 지역의 아동 인구를 10만 명이라고 가정하고 사건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경기도보다 충북, 울산, 인천, 서울이 심각하네요. 그래. 콜리가 지적한 대로 인구에 대비해서 사건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비교해보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네. 수학 시간에 비와 비율, 백분율을 배우는 게 왜 중요한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비를 정확하게 따져서 계산하지 않고 숫자를 단순하게 비교하면 어떤 문제를 파악할 때 완전히 엉뚱하게 파악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 콜리가 정확하게 지적했어. 뉴스를 보다 보면 비와 비율, 백분율이 아주 많이 등장해. 이렇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수치를 비교하는 건 어떤 현상이 얼마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지, 어떤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지 혹은 약해지고 있는지 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야.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문제의 심각성을 판단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거든. 그런데 그 수치를 엉뚱하게 비교하면 문제를 잘못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엉뚱한 대책을 세우게 될 수도 있어. 우리 쿨리가 잘 이해하니까 아동 납치 사건과 관련한 통계 몇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자. 이 그래프는 아동 유괴 범죄가 주로 언제 발생했는지 통계를 내서 시간대별로 언제 사건이 집중됐는지 나타낸 거야. 그래프의 수치는 백분율이지. 이 그래프를 보면 쿨리는 어떤 생각이 드니?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절반 이상의 사건이 일어났네요. 학교 마치고 학원에 가거나 친구들하고 놀러 다닐 때 조심해야겠어요. 그래. 오히려 캄캄한 밤보다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에 유괴 범죄가 많이 벌어진다는 걸 알 수 있지. 이런 통계를 보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시간대에 좀 더 많은 경찰들이 순찰을 돌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거야. 이 그래프도 볼까? 노상이라는 건 길거리에서 납치된 일이 많았다는 거네요. 그런데 자기가 사는 곳에서도 범죄가 많이 일어나나 봐요. 게다가 잘 아는 사람들이 유괴를 하는 경우도 많네요. 그래. 하지만 안전수칙을 잘 기억해두면
대부분의 범죄는 피할 수 있어. 쿨리가 헤드라인에서 알려준 안전수칙을 쿨리도 잘 숙지해두렴. 네, 꼭 기억해둘게요. 뉴스쿨 홈페이지에는 더욱 재미있는 뉴스 이야기가 가득해요. 궁금하다면 홈페이지로 놀러오세요. 뉴스쿨 TV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